오늘도 그대에게 신호가 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일상을 운동 시그널로 가득 채울 모션 시그널의 진행자 SUB 아나운서 김재윤입니다. 본 방송은 바쁜 일상 속 실천하기 어려운 운동 혹은 스트레칭 등을 많은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모션 시그널의 2회차인데요. 오늘의 방송 제목은 그들에게도 쉬는 날이 필요해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안경을 끼시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안경을 끼시다가 대학에 진학하는 과정에서 라섹 혹은 라식을 하기도 하고 렌즈를 끼고 다니시기도 하는데요. 렌즈를 끼거나 시술을 받은 뒤에 겪는 안구의 건조함이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이렇게 눈의 건조함을 언급한 이유는 오늘의 주제가 바로 눈의 피로이기 때문입니다. 눈의 피로는 정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살금살금 다가오는데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눈 피로가 발생하는 과정과 이유, 눈 피로가 쌓이기 쉬운 행동들, 그리고 눈 피로가 지속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스트레칭과 운동을 소개해드리며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 꼭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눈의 피로는 왜 쌓이는 걸까요? 우선 눈의 피로가 쌓이는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눈 피로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눈이 장시간 동안 한 가지 초점을 유지하거나 혹은 화면에 집중해서 볼 때 생기는 긴장과 피로 상태입니다. 눈은 가까운 곳을 볼 때 섬세한 근육을 통해 초점을 맞추는데요. 이때 눈 속에서 움직이는 선모체 근육과 같은 작은 근육이 지속적으로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며 눈 피로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모니터 등을 장시간 보게 되면 눈의 깜빡임이 줄어들면서 눈이 쉽게 건조해지고 이로 인해 눈의 표면이 거칠어져 피로가 가중된다고 합니다. 물론 독서와 작업에 집중할 때도 눈의 피로가 쌓이기 십상이지만 연속적으로 눈을 긴장시키는 영상물을 시청할 때 특히 눈의 피로함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좀 더 과학적인 접근을 해볼까요? 우리의 눈은 홍채, 선모체, 망막 등 다양한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방금 언급했던 선모체에 대해서 집중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선모체 근육과 같은 작은 근육이 긴장하게 되면 눈에 피로가 쌓일까요? 그 이유는 선모체 근육의 역할 때문입니다. 선모체 근육은 수축과 이완을 통해 수정체의 곡률을 변화시켜 초점을 맞추는데요. 만약 가까운 거리밖에 초점을 맞추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근시, 먼 거리밖에 초점을 맞출 수 없는 것을 원시, 결상이 비뚤어지는 것을 난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눈과 가까운 거리에서 영상을 시청하신다면 초점을 미세하게 조절해야 하기에 수축 이완이 보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결국 근육 긴장이 이어지면서 눈 주변이 뻐근해지고 괜히 무거워지는 느낌이 나기도 하는 것이죠. 이제 선모체 근육에 대해서 잘 아시겠죠? 다음은 눈의 피로가 쌓이기 쉬운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눈의 피로가 쌓이기 쉬운 행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두운 조명과 강한 빛입니다. 많은 분들이 밝은 곳보다 어두운 곳에서 공부하기와 일하시기를 선호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학창시절에 방불을 모두 끄고 스탠드 조명만 켜서 공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괜히 주변이 어두워야 집중이 잘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었는데 어두울수록 우리의 집중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빛은 우리 눈의 동공을 통과하여 망막으로 전달됩니다. 이때 빛의 양에 따라서 동공의 크기가 조절되는데요.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에 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죠. 밝은 곳에서는 들어오는 빛의 양을 줄이기 위해 동공이 축소되며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동공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늘리기 위해 동공이 확대됩니다. 이를 암수능이라고 합니다. 한번 응용을 해볼까요? 우리가 집중을 하기 위해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동공은 축소될까요? 확대될까요? 아마 어두운 곳에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늘리려고 동공을 확대시킬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부하는 내내 동공을 크게 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니 피로감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피로가 쌓이다 보면 멀리 있는 물체 혹은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 근시가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영구적인 것은 아니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실제로 시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너무 밝은 경우에 눈에 들어오는 빛이 많아져 눈이 쉽게 피로해질 수 있으니 적정한 방안의 밝기 유지도 눈 건강의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건조한 환경입니다. 최근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며 외부는 물론 집안까지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내가 자고 일어날 때마다 목이 건조하고 따갑다면 이번 팁을 집중해서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건조한 환경은 습도가 낮거나 혹은 바람이 강한 환경에서 발생하는데요. 왜 건조한 환경이 눈에 피로감을 줄까요? 우선 건조한 환경일수록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의 이유로 인해 눈에 피로감이 쌓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물막 증발의 증가입니다. 눈물막은 눈 표면을 보호하고 동시에 눈에 수분을 공급해 윤활작용을 하여 눈에 가해지는 자극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공기가 건조해지다 보면 눈물막이 빠르게 증가해 눈이 건조해져 불편감과 피로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깜빡임 감소입니다. 여러분은 영상을 시청할 때 여러분이 얼마나 눈을 자주 깜빡이는지 알고 계셨나요? 아마 직접 깜빡임 수를 세어본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사람은 대개 1분간 10에서 15회 정도 눈을 깜빡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이 건조한 환경에 노출될 경우 자연스럽게 깜빡임 횟수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우리의 눈은 깜빡이며 눈물을 고르게 펴주는 역할도 하는데 해당 역할의 빈도수가 감소하며 눈물이 고르게 펴지지 못하고 결국 건조해져 피로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자극 및 염증입니다. 눈이 건조해지면 눈물막의 증발이 빨라지고 눈 표면이 자극을 받아 가렵거나 따가운 증상이 생기기 쉬운데요. 심한 경우에는 염증을 유발해 눈의 피로감을 높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건조한 환경 하나만으로 눈에 다양한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외부의 건조한 환경은 조절하기 쉽지 않으니 여러분의 눈 건강을 위해 겨울철 책상에 작은 가습기 하나 정도 구비하는 것은 어떨까요? 세 번째 이유는 정말 당연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바로 장시간 화면 사용 및 작업입니다. 장시간 화면을 사용하거나 작업을 할 경우 지속적으로 초점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눈 근육이 피로해질 수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은 공부 혹은 작업 중간중간에 눈을 쉬게 해주는 것이겠죠. 이렇게 총 3가지의 눈 피로가 쌓이기 쉬운 행동 및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다루기 힘든 조건들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스스로 조절하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 적극적 여러분의 실천이 곧 내일의 여러분의 눈 건강이 될 것이라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눈 피로가 지속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신체별로 낱낱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력 저하입니다. 눈에 피로가 쌓이게 될 경우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악화될 수 있다고 앞서 언급드렸는데요. 이로 인해 일시적인 시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거리 작업을 오래 하면 손모체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게 되고 수정체를 두껍게 만드는데요. 이 상태가 계속되면 원거리 초점 조절이 어려워져 시야가 흐려지거나 일시적으로 시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가성근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긴장을 풀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면 회복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장기화될 경우 실제 시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두통입니다. 눈 피로는 두통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눈을 통해 입력된 시각 정보가 시신경을 거쳐 뇌로 전달되기 때문이죠. 이때 초점 조절에 필요한 안구 근육과 뇌의 시각 처리 중추가 계속해서 피로를 느끼게 되면 두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뇌의 후두 옆 부분은 시각 중추를 가지고 있는데요. 눈과 뇌가 서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머리의 뒤통수와 눈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목 뒤 스트레칭을 하실 때도 눈을 감고 스트레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눈의 건조함 및 따끔거림입니다. 눈을 긴 시간 동안 사용할 때 깜빡임 횟수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깜빡임이 줄어들면 눈물층이 얇아지고 눈 표면이 건조해집니다. 이는 눈의 각막과 결막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해 마찰이 일어나면서 따끔거림과 불편감이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은 목과 어깨 통증입니다. 눈의 피로가 목과 어깨 통증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주로 자세와 관련된 근육 긴장인데요. 눈이 피로하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더 앞으로 내밀거나 자세가 구부정해지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러한 자세는 목과 어깨 근육이 부담을 주어 장시간 유지될 경우 근막통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목 뒤쪽에 위치한 승모근과 경추 근육이 긴장하면서 통증이 생기고 이는 눈 피로가 목과 어깨까지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스트레칭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총 3가지 스트레칭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눈 주변을 풀어주는 것이기에 스트레칭보다 마사지에 가깝고 실천하기 쉬우니 조금 있다가 꼭 따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스트레칭은 모두 눈 지압 마사지입니다.
눈지압 마사지가 눈 피로를 완화시키는데 정말 효과적인데요. 눈 주변을 가볍게 지압하게 되면 눈과 눈 주변 근육의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이는 피로물질의 배출을 촉진하며 산소와 영양소를 더 효과적으로 공급해 눈이 쉽게 회복되도록 돕습니다. 추가로 붓기가 빠지고 어두운 눈밑이 개선되니 미용적인 부분에서도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축두근 마사지입니다. 축두근이 이름이 생소하실 수 있지만 설명을 들으시면 아하 거기! 라고 알아채실 것 같은데요. 머리 측면에 부채꼴 모양으로 위치한 넓고 얇은 근육으로 씹기 근육의 하나입니다. 위 근육은 무언가를 집중해서 볼 때나 음식을 씹을 때 많은 긴장이 일어납니다. 혹시 지금 이를 꽉 물어보시겠어요? 이때 눈 옆쪽의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신가요? 그 부분이 바로 축두근입니다. 두 번째는 안륜근 마사지입니다. 안륜근은 눈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인데요. 여러분들 푸바오 아시죠? 푸바오처럼 판다들의 눈은 주변이 검은데 그 부분이 안륜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추미근 마사지입니다. 추미근은 눈과 눈꺼풀의 움직임 및 표정에 관여하는 근육입니다. 그렇기에 걱정을 나타내거나 얼굴을 찌푸릴 때 추미근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드디어 스트레칭 타임이네요. 방금 말씀드린 축두근, 안륜근, 추미근 순서대로 마사지를 해보겠습니다. 소리에 맞춰 지그시 눈 옆에 있는 축두근을 누른 후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이때 손을 미리 비벼 마사지 해주시면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륜근인데요. 안륜근도 마찬가지로 꾹꾹 눌러가며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안구 위쪽 뼈도 함께 눌러주시면 2배로 시원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마사지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눈 주변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살살 마사지 하셔야 안구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추미근입니다. 눈썹을 움직이는 추미근이니 눈썹 주변 근육을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그시 압력을 가해주며 돌려주세요. 추미근 마사지는 눈의 피로를 풀어줄 뿐만 아니라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자기 전 한 번씩 추미근 마사지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부드럽게 눈을 굴러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눈을 스트레칭했지만 마치 머리까지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며 이번 회차를 기준으로 모션 시그널 방송이 마무리되었는데요. 끝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과 목소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운동은 언제나 당신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호를 받을 때까지 모션 시그널이었습니다.